하는 걸 좀 하나씩 연습을 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지수 방정식 풀 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거냐면, 자, 지수 방정식 풀 때 자,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결국에 이 방정식은 자, 밑통일만 잘 하면 처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부등식은 약간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건 문제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 자, 봐봐. 내가 8에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예제 좀 쉬운 것부터 풀면서 좀 하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밑을 얼마로 통일할 수 있어? 2로 맞출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에 얼마야? 3의 x고 얘 오른쪽으로 두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랑 누구 같다. 얘랑 얘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방정식 실제로 계산하진 않을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내가 지수로고 최대 최소에서 시간을 좀 더 썼잖아. 근데 그 왜 그랬던 거냐면 방정식 풀 때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연습했던 거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야. 자, 치환을 할 때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너네 내가 준 프린트 잠깐 봐봐. 뭐 이런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할 조건 있지. 기억나? 이따 설명하겠는데 이거 고1 내용이잖아. 근데 이 2차 함수가 자, 이제 얘랑 엮어서 나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나눠야 될 케이스도 많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내가 보통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AX를 자, 어떤 t라고 치환을 했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t에 대한 2차식을 풀 거거든. 3차식 안 나와. 거의 대부분 다 2차식이야. 근데 문제가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이해해? 제일 중요한 게 t가 지수식이니까 t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클 거야. 이 조건 때문에 그냥 2차 함수 풀듯이 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이거 설명하려고 빼놨거든. 근데 방정식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뭐 잠깐 거기 있는 예제 잠깐 보면 이제 예제 2번인가?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입니다.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2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다? 자, 10이다. 자, 요렇게 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잠깐 치환을 해서 풀 건데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자, x제곱. 근데 이거 사실 보면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막상 시켜보잖아? 그럼 계산 다 틀리더라고. 진짜로. 막상 시켜보면 계산을 다 틀려. 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 플러스 t분의 얼마? 16 이퀄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t로 정리하면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8 2에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 값이 얼마? 2랑 8이다. 뭐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러면 값 구하는 거 자체는 다 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만약에 얘가 8이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x가. 그냥 뭐 이런 거잖아. 4의 x가 얘가 8이다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가 2의 2x니까 2x가 3이지. 그럼 x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3번 봐봐. 자, 요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원래 지수로고 방정식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그냥 다 실수 유발하는 것들이야. 자, 지수가 같대. 지수가 같은 형태. 근데 유아야, 너 고쳤니? 문제 좀 고쳤어? 먼저 고칠 거야. 자, 봐봐. 이런 거야. A의 네모가 B의 네모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되게 심플하잖아. A랑 B랑. 자, 봐야 돼. A랑 B랑 어때? B랑 어떨 거야? 같겠지. 근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일까? 또 어떤 상황이?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 그거 봐서 뭐해? 그냥 생각을 그거 봐서 뭐하냐고 설명을 할 건데.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하면 되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너네가 굳이 돈을 내고 인강이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참여를 하려고 듣는 거란 말이야. 이게 유튜브가 아니야. 이게 집에서 궁둥이 긁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고. 인강 보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굳이 돈 내고 여기 와서 듣는 건 지금 당장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앞에서 너네 표정을 보잖아.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 너네 내가 예전에 제 다녔을 때인데 그 정민이랑 너랑 친구지. 정민이랑 너랑 친구지. 아 너보다 한 살 어린애구나.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뒀어. 휴대폰 카메라를. 그래서 너네 표정을 보라고. 그래서 애들 다 이러더라 이러고. 아 진짜 아, 속상해서 그래.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네모가 지수가 얼마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요 경우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하지? 자 그럼 뭐 예제 보면 뭐 이거 좀 내신틱한 문제긴 한데 x-1에 x-2는 자 그 다음에 2에 x-2다. 자 그럼 첫 번째 풀어주는 거 x-1이 얼마여도 돼? 2여도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x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얼마일 수도 있어. 지수가 x-2가 0일 수도 있지. 따라서 x가 얼마? 2다. 이런 데서 실수하면 이제 주관식에서 난리 나는 거야. 아 이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 이제 요거 문제 내겠어? 안 낼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답 구하는 게 문제니까 자 얘는 주의해야 될 사항. 자 지수가 얼마인 케이스까지? 0인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자 네 번째 미치 같은 건가? 자 미치 같은 형태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네모의 A는 네모의 B다 뭐 이런 형태래. 그럼 당연히 심플하게 A랑 B랑 어떻게 써 얘도 B랑 같겠지.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야? 뭐야? 고민해봐. 네모가 얼마인 상황?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수가 아니 밑이 범위가 0보다 커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돼? 네모가 얼마인 거? 1인 상황. 이해해? 얘가 얼마? 플러스 네모가 얼마인 상황. 1인 상황까지 구해야 돼. 얘가 얼마일 때 1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실수하면 안 돼 요거.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자 봐봐. 그러면 x가 지금 뭐야 1보다 클 때 자 요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 자 x-1에 자 실제로 풀진 않고 마이너스 뒤에서 지금 풀 문제 내가 이것도 이 단원에서는 문제를 많이 안 넣어놨어. 간단하게만 좀 하려고. x-1에 x 플러스 3이야. 그럼 첫 번째 얘랑 같다는 거 하나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얼마다? 1이다. x2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넘겨서 135페이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거 중학교 거 고1 거지? 자 고1 거 좀 얘기를 해보자. 자 2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할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외워야 될 게 몇 개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돼 있어.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이다. 근데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베타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기억나니? 근계수 기억 안 나? 쟤 오래 쉬었어. 안 돼. 해야 돼 얘들아. 기억나? 이걸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말이 될 수도 있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야? a분의 c다. 여기까지 됐어? 증명은 안 할게. 그거 하나 더 외워야 돼. 자 두 근의 차까지 외워두세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거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얘가 얼마까? 야 아는 사람 이거. 아니 근데 너 이제 고1 수학 할 거지? 고1 수학을 기억나? 얼마야? 절대값 a분의 루트의 d다. 이건 증명을 할게.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판별식을 집어넣을 때 누구 판별식이면 안 돼? 짝수 판별식이면 안 돼. 짝수 판별 4분의 d면 안 돼.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요 상황까지만 조금 기억을 해도.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보자. 자, 봐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있는데 내가 뭘 할 거냐면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해줄게. 자,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이 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되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야 왼쪽 오른쪽이 같지. 기억나? 이거 왼쪽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이해하니? 자, 그럼 봐봐.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얘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얘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얼마? 4c인가? 자, 근데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 a로 통분해서 a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양변 뭐 해야 돼? 루트 취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요거까지 외워두면 편해. 되게 많이 나와서. 근데 보통 요렇게만 외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얘는 2차잖아? 3차도 합시다. 수투 때 할 거긴 한데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의 x는 x 플러스 d는 0이다. 수투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 3차. 그럼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베타, 다른 근을 감마다 라고 할게. 그럼 근각의 성관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실근의 합이야. 다른 거 잘 안 쓰거든. 근데 얘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고배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얼마야? a분의 b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고일 수학 뭐 쓸 사람 써도 되는데 고일 수학 하면 어차피 나와 있어. 봐야 돼. 얘가 얼마? 이렇게 a분의 d다. 시. 자, 이렇게. 자, 근데 봐봐. 하나 더 할 수 있거든.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잖아. 4차 방정식도 있습니다. 근데 4차 방정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 뭘 봐야 되냐면 눈치를 못 챘어? 두 근의 합이 얘잖아. 이거 증명은 안 할게. 세 근의 합이 얘야. 그럼 4차 방정식 잠깐 써보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쭉 가서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 실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될 거야. 요거까지만 기억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차는 근계수를 너무 많이 써서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 실근의 합, 네 실근의 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 제일 쉬운 게 2차잖아. 요거 자세한 건 3차 때 얘기를 할 거고 얘는 2차 얘만 얘기를 좀 해볼게. 너네 봐봐.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잘 봐봐. 실근의 합과 관련이 있는 개수는 누구랑 누구야? a, b지. 이해해? 그러면 c가 바뀌어도 실근의 합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냥 요거는 좀 들어. 알아두면 편하니까. 이 참수는 선대칭이야. 선대칭.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손을 하나 그릴 거고 얘가 x는 뭐 a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러면 실근이다라고 하는 거 이 c의 역할은 뭐냐면 x축이잖아.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c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c가 이쪽에 올 수도 있고 모르지. 어찌 됐건 얘가 지금 y는 뭐 저식에서 따지면 y는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함수는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b y는 a bx 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지. 자, 다시 내가 지금 그린 2차 함수는 얘를 이렇게 둘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다. 이렇게 둘 거고 지금 그 요 선은 y는 얼마? 마이너스 c다. 이게 왼쪽으로 넘긴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근의 합의 같다고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의 해를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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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고등 수학이 아니고 중학교 때 하던 거. 이해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같다고 놓으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잖아.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요 길이를 잘 모르니까 네모다라고 둘게. 그러면 선 대칭이니까 얘도 얼마야? 네모지. 그럼 베타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네모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들어야 돼. 알파라고 하는 건 a에서 왼쪽으로 네모만큼 간 거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2a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의 합이 얼마? 2a라고. 이해해? 자, 근데 잘 봐. 이 c를 내가 바꿔볼게.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그럼 그때 교점 얘의 x좌표를 내가 뭐 네모 세모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럼 얘네 합도 얼마야? 2a야. 계속 2a로 뭐 할 거다? 일정할 거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얘를 좀 일반화해서 뭐 한 김에 좀 해보자. 선대칭인 함수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실근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에 활용이 많이 돼. 말 나온 김에 할게. 자, 4차함수가 있어. 자, 이거 어디서도 많이 써?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쓴다. 자, 4차함수인데 x는 a다라고 하는 선이 있어. 자, 근데 x축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x축이 잡혔어. 그러면 자,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실근의 합을 구하래. 얼마일까? 실근의 총합이 얼마일까? 자, 이렇게 외워. 외울 게 아니지 이건. 대칭축 곱하기 교점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대칭축이 얼마야? a지. 그럼 얘 몇 a? 4의 a가 될 거라고. 일반화 시키는 거야. 자, 왜 4a인지를 보자.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이거 고1 수학이야. 고1 수학 다. 자,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k, 요만큼의 길이를 k다라고 할게. 그럼 감마는 a 플러스 k고 얘는 얼마야? a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길이를 l이다라고 하고 요 길이를 l이다라고 할게.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l, 얘가 얼마? a 플러스 l이지.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4a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걸 구할 때 많이 쓴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쓰는 거? 실근의 총합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원이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함수 할 거야? 삼각함수 할 거지. 근데 너네 삼각함수에서 실제로 문제를 구하는 게 삼각 방정식을 풀어. 실근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거의 없어. 다 뭘 구하라 그래? 실근의 개수나 총합을 구하라는 말이 많단 말이야. 삼각함수를 해보면 삼각함수는 뭐 내가 사인을 잠깐 그려볼게. 자, 이쪽만 그릴 건데 뭐 뒤에서 이제 함수는 좀 정확하게 할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삼각함수는 이거 뭐 sin x다라고 하자. 얘는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이거야. 선대칭이면서 점대칭이야. 뭐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나한테 구간을 이렇게 잘랐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여기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얘의 총합을 구하라라고 했어.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나는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요 선을 기준 대칭이잖아. 그럼 얘만 구하면 돼. 얘 곱하기 얼마? 대칭축 곱하기 얼마? 얼마? 4 이렇게 해줄 거라고. 이거 얼마인지 기억 안 나니까 안 할게. 이건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듣고 흘려도 돼. 자, 봐봐. 그럼 이게 이제 그래프의 입장에서 너는 혹시 그런 공식 들어봤어? 변곡점 곱하기 3이다.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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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거 있잖아. 내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얘는 그냥 듣기만 해. 나중에 할 거야.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잘 봐봐. 세 실근을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다라고 하면 세 실근의 총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자, 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 실근과 관련된 개수가 a랑 b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해? 이해했어? 그럼 내가 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었어. x축이다 이렇게 할게. 잘 봐봐. 보기만 해. 나중에 할 거야.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얘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근데 내가 얘는 k의 세실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k가 뭐 요쯤 있다라고 하자. 그럼 요 교점의 합, 요 교점의 합, 얘 합,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해해? 예? 마이너스 a분의. 이거 나중에 얘가 이제 3 곱하기 변곡점 되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요번에 얘를 이렇게 두는 거야. 뭐 여기를 k라고 안 두고 mx 플러스 n이다. 어떤 직선으로 뒀어. 그러면 이렇게 만난다고 하자. 그럼 얘가 접하는 거니까 카운팅이 몇 번? 2번 되는 거지. 그럼 얘 근의 합과 얘 근의 합하면 얼마? 걔도 얘야. 그래서 얘를 나중에 뭐 변곡점 곱하기 얼마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데서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환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해봐. 근계수가 너네한테 나오지 않아. 뭐 계산이 약간 간단하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제 발문에서 이건 지수에서도 뭐 대칭성이 있는 거에서 나오니까 실근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실근의 총합 발문을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수능 평가원에서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들은 유튜브 어딜 보나 있어.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너네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면 발문 있지.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잖아.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영어에서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나?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단어를 어떤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데 단어를 바꾸면서 설명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실근의 총합을 물어봤어. 그럼 너네가 실제로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뭐 아까 요거 있지. 얘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근을 다 구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결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이. 근데 만약에 실근의 총합이 아니라 실근의 예를 들어서 개수를 물어봤어. 개수는 그러면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교점수를 찾겠지. 그러니까 교점수를 찾으면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프의 입장에서 치환을 하니까 이 교점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실제로 구하라는 게 실근을 다 구해서 개수를 나타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실근을 실제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누구만 구하라는 소리야. 교점수만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학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1회차 진도가 끝나고 수투를 하면서 수투하면서 수원 문제를 조금씩 풀 거란 말이야. 그때 너네가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읽는다 이게 아니고 문장 단위 문제에서 나오는 발문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풀 수는 있지. 근데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완전 다른 얘기야.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평가원에서 수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발문이 뭐야? 우리 수원하고 있으니까 지수함수라고 할게. 만약에 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수업하고 좀 별개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ax 뭐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a의 범위가 주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럼 너네가 무조건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돼? a가 어떻게 1보다 클 때랑 얘가 0하고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가야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발문 해석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제 지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게. 자 거기 노트 1번이라고 돼 있는 거야. 135페이지 노트 1번. 자 이거는 실제로 예시를 보면서 하자. 내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 예제 5번인가?
혜나 이해되고 있니? 오랜만에 하지? 세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에 뭐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너네 잘 생각을 해봐. 두 근의 합이다라고 하는 건 이 x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 하나 x를 알파다라고 하고 얘를 베타다라고 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3의 x를 치환을 해서 풀 거잖아. 자, 치환을 잠깐 해볼게. 3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항상 써놔. t는 0보다 크다. 이걸 꼭 써놨으면 좋겠어. 그럼 이 방정식이 얘가 t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너 생각을 해봐. 이 방정식 지금 풀려면 근해 공식 해야 되잖아. 그럼 너네 근해 공식을 해서 얘를 구할 거야? 가 아니라고. 자, 여기서 2차식이지 t에 대한.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을 우리가 고1 수학 때 지금 배웠잖아. 구할 수 있다고. 두 실근의 합이 얼마야? 얘가 2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은 t1 더하기 t2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 근데 t가 얘를 치환한 거니까 실제로 누굴 주어진 거냐면 3의 알파, t1이 3의 알파야. 더하기 3의 베타가 2다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쓸 필요가 없어. 얘를 누굴 쓰면 되냐? 두 실근의 누구? 합이 아니고 누굴 쓰면 돼?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곱을 이용하면 돼. 두 실근의 곱. 그럼 얘 곱이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지. t1 곱하기 t2가 그럼 걔가 얼마야? 9네. 그럼 얘가 3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의 제곱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 이게 약간의 테크닉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거기 노트 2번. 이거 되게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색한가 봐. 요 내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꽤나 많이 나왔는데도 애들이 되게 어색해. 이렇게 형태가 주어짐. 나 봐봐.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교과서 외야. 근데 내가 지금 형태를 쓰면 너네가 아 그렇구나 정도 할 거야. 자, 이걸 되게 생각보다 못하는 게, 만약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f의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5f의 x 플러스 6은 0이다. 이런 식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 이게 실제로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얘 뭘로 해야 돼? 뭐 하는 걸로 보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식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되냐면 f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의 x 풀 마이너스 3은 얼마다? 0이다. 그럼 fx가 2일 때 3일 때 나눠서 구하면 돼. 요런 형태가 나온 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요거 이렇게 나와도 생각보다 처리하는데 애들이 이걸 보잖아 막상? 그러면 인수분해하거나 묶을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지수 방정식의 지수의 성질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면 돼. 자, 내가 지수 방정식이 이런 거잖아. 거기 곱하기다. a의 x 곱하기 a의 y야. 더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 얘가 a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돼 있지. 곱하기인데.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함수 방정식 형태로 쓰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f의 x 그 다음에 곱하기 f의 여기 뭐라고 썼어? f의 y다라고 썼지? f의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x 플러스 y를 만족시킨다. 이게 나오면 지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fx를 누구로 잡으면 돼? fx를 a의 x로 잡으면 되잖아.
그럼 a의 x 얘가 얼마야? a의 x제곱 얘가 a의 y제곱. 그럼 여기가 a의 x 플러스 y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아 지수 성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이게 조금 내신틱해.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봐봐. 내가 이거 로그도 써놨거든. 내신은 가끔 다루는 경우가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요거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자 이거 먼저 하고 지수 부등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고1 수학. 자 어차피 고1 수학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자 모든 실수 x. 자 이게 수학 양어인데 그냥 모든 실수 x다 이렇게 표현을 해. 5를 뒤집은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만약에 뭐 케이스 한 가지만 해볼게.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가 0보다 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를 누구로 치환해서 봐야 돼? 그래프로 치환해서 봐야 되잖아.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케이스가 4개거든. 잘 봐봐. 얘가 아래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우선 얘는 불가능해. 맞지? 얘는 불가능해. 그럼 이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상황이면 되는 거냐면 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면 되는 거야. 이해하니? 그럼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최고치한 계수부터 할게. a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된다. 요 조건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고. 고1 수학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자, 한 장 넘겨.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야. 자, 요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자, 이 뒤에 게 더 중요하긴 한데 그냥 하는 김에 정리하려고 했어. 자,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알파 다른 근이 베타다라고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 조건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야. 두 근이 자 모두 어떨 조건? 양수일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양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이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두 근이 양수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어때야 돼?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돼. 판별식이 자 실수하면 안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근이다 같은 근이다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걔를 정리해 놓은 거야. 걔를. 자 근데 거기 봐봐.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뭐 한 김에 다 하자. 하품하지 마. 오늘 일할 때 요즘 진상 없어? 너가 하는 일에는? 어. 진상이 있다고? 너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니. 그러면 그 근로는 어디서 일해? 그러니까 거기 그 안에 있는 도서관? 아, 그러면 거기는 진상이 없겠네. 있으면 교사인가 진상이? 어. 룸카페는 어떤 진상이 있어? 룸카페를 가본 적 있나? 룸카페는 너 룸카페 가? 아니, 거기 고딩들이 가는 데야? 아 그럼 거기서 이제 노는 건가? 그럼 애들이어서 진상할 게 있나? 어. 어? 아 그럼 그 뉴스에 나오는 아우 괜한 걸 물어봤다. 미안하다. 자, 두 군이 모두 음수래. 자, 그럼 얘도 판별식부터 쓸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자, 두 군의 합이 얘 당연히 어떨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을 거고 알파 베타가 어떨 거다?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잘 봐봐. 자, 이건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 내가 저 밑에 써놨거든.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거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저쩌고 돼서 뭐 왜 그런지 이유를 써놨지. 증명 과정을.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얘는 그럼 볼 필요 없어. 알파 베타가 0보다 어때? 작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저 밑에 있는 식 있잖아. 증명 과정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나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근데 보통 두 실근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냐면 실근이잖아. 허근이면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 이해해? 그래서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미 두 실근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 서로 다른 부호에 판별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두 근의 곱만 체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증명 과정인데 어쨌든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306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와. 306페이지. 근의 분리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좀 옛날 단어긴 한데 뭐 조금 얘는 좀 천천히 문제까지 다 해보자. 근의 분리다라고 하는 단어야. 근데 나도 이 단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 보통 책에서 근의 분리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요즘에 좀 순화해서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해. 자, 그럼 잠깐 읽어보면 근의 분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하여 방정식의 실근과 어떤 실수와의 대소관계의 조건을 따지는 걸 그냥 근의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ax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출발을 하자. 그럼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런 거야. 이거 수트랑 엮어서 많이 나왔어. 자, 근데 봐봐. 내가 따져야 되는 것들부터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단순하게 이걸 암기를 할 때 내가 일부러 순서를 맞춰놨거든. 뭐 이걸 뭐 어떻게 외운다고 했지? 뭐 한판축인가?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순서를 지켜서 따져야 돼. 자, 이게 암기를 할 때는 그냥 대충 나열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까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네가 어떤 걸 해석할 때 하나씩 따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걸 따져야 되냐면 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 자,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따자. 자,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존재할 거지.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따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에는 내가 뭐라고 돼 있냐면 기준점의 함수값이라고 써놨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준점의 함수값. 자, 요 순서를 꼭 따랐으면 좋겠어.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판별식이다. 자, 요 세 가지 순서로 하나씩 따지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따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 1번이 자, 뭐 요런 표현이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아, 그리고 자, 뒷부분에는 얘를 왜 따져야 되는지도 써놨어. 근데 지금 활용의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 얘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그냥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야. 자, 두 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P보다 커야 되니까 P가 알파의 어디 쪽에 오면 돼? 여기에 알파의 왼쪽에 P가 오면 되겠지. 이해하니? 요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뭘 따져야 돼? 먼저 축이 무조건 P의 무슨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이거야.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야. 고일수학이다. 이 x축, 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얘가 누구보다 크다?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따져야 돼. 요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봐봐.
기준점의 함수 값이잖아. fp 이 함수를 f다라고 하면 f의 p 값을 따져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f의 p 값이 0보다 어때? 크겠지.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돼. 판별식. 얘네가 실제로 무슨 근이어도 상관없어. 중근이어도 상관이 없지. 그 중근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p가 있는 거지. 1번 2번은 똑같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됩니다. 이게 딱 언제 나왔냐면 그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한 해에 요 내용이 껴서 나왔어. 딱 그 해에 요 내용이 껴서 나와서 뭐 사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소재고 이거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그때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하다가 몇 년도였더라? 몇 년도였지? 너 학교 다닐 땐가? 너 다음이야? 이게 가끔씩 그렇게 고위 관료들이 그딴 개소리들을 자꾸 할 때가 있어.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확확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그런 게 막 이슈가 될 때가 있을 때마다 그때 막 되게 난리 났던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야 영향력이 없고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누가 안 볼 거 아니야. 뭐 니네 어디다 뭐 청원 넣을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애들 존나 불쌍하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수험생 애들한테 킬러 문항이 배제한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거 좀 웃긴 게 킬러 문항의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정답률로 잡았어. 그러니까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 오답률이 똑같지. 그러니까 정답률로 킬러 문항의 기준을 잡은 거야. 그래서 정답률이 뭐 5% 미만 이런 걸 킬러다라고 거기서 이제 까놓은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킬러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답률 기준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킬러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막 10%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주관식 문제야. 그럼 여기가 이제 정답률 얼마가 최소 얼마냐 25%가 나와야 될 거냐? 그럼 거기서 얘기한 게 25%가 떨어지는 걸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그 개수를 맞추기 시작해. 문제 개수 있잖아. 수능에서 이 객관식의 개수. 그럼 실제로 애들이 그 문제를 못 풀었던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그 개수로 찍어. 그러니까 막 2번 봐봐 이렇게 샜는데 1번이 5개, 뭐 2번이 3개, 뭐 3번이 5개면 얘를 이제 찍어야 돼. 뭐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갑자기 이제 근데 변별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뭔 짓거리를 했냐면 이게 이상한 거야. 원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야? 객관식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15번이었어. 15번이 킬러거든? 근데 13번을 킬러로 돼. 그때 이 문제가 요거 나온 문제가 13번에 나왔어. 내 기억에 그래. 이 나온 내용이 13번에 나왔어. 그럼 애들 입장에서 원래 나는 13번을 어떻게 했어? 풀었을 거 아니야. 잘하는 애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진 거야. 그럼 봐봐. 애들 입장에서 13번을 못 풀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14, 15도 못 풀겠네? 이렇게 난도 조절을 했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번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잖아. 번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꾸고 막 갑자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문제는 객관식인데 실제로 주관식인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했었어. 난도를. 그래서 욕을 개 많이 먹었지. 그 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자, 요거 조금만 정리하고 쉬자.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두 근이 자, 모두 P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얘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자, 사실 뭐 나였으면 그림을 둘 다 그렸을 것 같아.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하면. 난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왜 쓰는지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때 상황을 그리면 되잖아. 여기가 알파, 베타고 여기가 P고 여기가 알파는 베타고 여기가 P다. 요런 상황으로 하면 될 거라고. 그럼 추계 방정식이 P보다 작아야 되고 FP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뭐야? 뭐 판별식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있지. 자, 저 얘기만 조금 할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왜 쟤는 얘를 다 안 따져도 될까? 얘도 안 따져도 되고 얘도 안 따져도 돼. 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P가 있을 범주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요 안에만 있으면 돼. P가. 이해하니? 그래서 우선 누굴 따질 필요가 없어. 얘를 따질 필요가 없어. 맞지? 이해해? 축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왜냐면 P가 여기 있으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건데 P가 여기 있으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축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얘는. 근데 얘는 왜 따질 필요가 없을까? 판별식. 자, 얘는 개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내 뒤에 요 얘기도 써놨어. 그 왜 따질 필요 없는지에 대한 얘기도 써놨는데 그냥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자. 봐봐. 얘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두 근이 존재할 때 P가 여기면 이 상태밖에 될 수 없어. 이차함수여서. 그래서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냥 얘만 따지면 돼. 싫으면 따져 얘도. 어차피 의미가 없는 식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그때그때 좀 복습했으면 좋겠어서 넣어놨어. 이거 꼭 내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309페이지 노트 봐봐. 요 내용이야. 읽어볼 거니? 읽어볼 거야? 요 내용으로 써놨다고. 요 내용을.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왜 얘만 따져야 되는지 대한 얘기까지 했어. 그래서 고유수학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좀 이따 지수부등식 잠깐 쉬었다 합시다.